자,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 무연을 창업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과정을 담아보려 합니다. 제가 그때 우연히도 영상을 찍어놔가지고 그 영상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공사가 보통 일단 철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목공, 전기, 천장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장, 페인트죠. 요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닥,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철거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철거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다 철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싹 다 이제 좀 비워내는 좀 그런 작업을 의미합니다. 공간을 이제 마치 약간 휜 도화지처럼 만드는 그런 작업인 거죠. 근데 이 철거를 좀 직접 하기 어렵거나 철거할 것이 많으면 철거 업체를 부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전선이나 인터넷 줄 같은 거 뭐 떼고 뭐 못 떼고 뭐 블라인드 뭐 이런 것만 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폐기물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공사를 다 진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른 공사, 뭐 목공이나 전기 이런 것도 이제 폐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어디 하나 모아놨다가 그 나중에 좀 처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바로 전에 상가를 쓰던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차인에게 그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가를 쓰기 이전 상태로 돌려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계약할 때 그 이전 임차인 보고 최대한 상가를 좀 깨끗하게 잘 비워놓도록 좀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요구를 좀 한다면 철거에 드는 좀 비용을 좀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철거를 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은, 원래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을 혹시나 내가 이제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레트로한 무드의 조명이 네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네 개를 세 개는 이제 철거를 하고요. 하나는 남겨놓고 그대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 조명이 현재 스튜디오 무연의 시그니처가 되어서 포토스팟으로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담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햇빛 뜨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들어요. 제가 이 상가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가장 먼저 목공 공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목공은요, 이 나무를 가공을 해가지고 다양한 좀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벽면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벽을 설치할 수도 있고,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목공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목공 작업이라는 것은 인테리어의 어떤 전체적인 뼈대, 그걸 좀 잡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벽을 좀 하나 세워가지고 탈의실을 만들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벽면을 보시면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목공공사에서 요거를 좀 평평하게 만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목공공사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벽면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석고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본드를 좀 붙이고 타카로 한 번 더 고정을 좀 시키고 있죠. 목공에서 쓸 수 있는 재료는 이처럼 이제 석고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합판, MDF 뭐 등이 있는데, 각각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석고보드는 좀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시공이 좀 간편하고, 그리고 좀 매끄러운 면이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판이랑 MDF는 석고보드보다 좀 튼튼해요. 확실히 석고보드는 좀 약합니다. 근데 면이 좀 상대적으로 덜 매끄럽고요.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벽면 같은 경우는 석고보드로 하기로 했고요. 가벽은 MDF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천장에 설치할 조명을 위해서 천장에 지금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이 천장을 뚫는 작업도 목공 공사할 때 좀 부탁을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공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전기 공사입니다. 이 전기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공사라고 보면 되고요. 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된다면 에어컨 설치 관련된 배선 작업, 그리고 조명을 설치한다면 조명에 필요한 전선 작업, 뭐 콘센트가 필요하다면 뭐 콘센트를 설치하는 뭐 그런 작업 등등이 다 전기 작업에서 하는 겁니다. 전기공사 또한 전기팀을 구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목공공사랑 이제 전기공사는 이제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목공에서 구멍을 뚫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콘센트의 위치를 좀 바꾼다거나 그러면 뭐 그거에 맞게 벽면을 이제 목공에서 마감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의 작업은 항상 좀 미리 계획을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일당이 더 드는 거니까 비용이 더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콘센트랑 뭐 천장 전기줄 뭐 그냥 그대로 쓰는 게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기 공정을 뭐 따로 할 게 없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게 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조명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 좀 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조명을 설치할 때 조금 찌릿했던 게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위험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기는 좀 위험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애매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기팀을 좀 구하실 때는 신중하게 구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아는 지인이 전기팀을 좀 잘못 구했다가 이 배선이 꼬여버려서 다음 팀도 그거를 좀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유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도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도장이라는 건 좀 생소하죠, 표현이. 그러니까 벽면에 그 도료를 칠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페인트 칠하는 거죠. 근데 이 페인트 칠하는 게 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는 사진을 찍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벽면에 칠해진 그 면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해봤자 그냥 칠하시겠죠. 근데 이 도장팀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정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이 면과 면이 사이가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과 면 사이냐면 벽면과 벽면 사이. 제가 아까 보면 석고보드를 한 번에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딱딱딱딱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석고보드와 보드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죠. 근데 이 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칠해버리면 나중에 페인트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틈을 반드시 메워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퍼티 작업이라는 거래요. 퍼티 작업. 이 퍼티 작업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한냉사라는 테이프를 좀 붙여요. 그래서 이 틈을 일단 좀 메우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핸디코트라고 흰색 좀 꾸덕한 그게 있어요. 그런 재료가 있는데 그걸 좀 덧바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포 같은 걸로 되게 갈아요. 막 샌딩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포나 뭐 기계 같은 걸 좀 갈아서 면을 좀 평평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페인트를 하도는 일단 한번 먹여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짱 있는 거를 이제 뭉치고 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컬러도 죽이는 경우
아니면 이제 부착력도 좋게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 그렇게 들어요. 아.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바닥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닥은 왜 마지막에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다른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바닥이 긁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닥은 가장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하게 되는데 바닥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에폭시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이 에폭시 시공 과정은 제가 이때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있어가지고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이 몰탈 작업을 합니다. 수평 몰탈. 그러니까 몰탈이라는 어떤 재료가 있는데 그건 이 수평을 맞춰주는 재료래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서 굳히는 거죠. 그렇게 굳힌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어떤 마감재, 페인트 같은 걸 칠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몰탈이 좀 뿌려지고 마르기 전에 이렇게 약간 반 액체 상태로 지금 고체가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마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굳게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좀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겠죠, 잘. 그래서 그 위에 그냥 바로 페인트를 뿌리면 내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라는 걸 좀 바른대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바르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좀 칠하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예쁘게 한 색깔로 저는 이제 그레이 색깔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와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구만 들여오면 되겠죠. 가구를 들여와서 완벽하게 좀 이제 스튜디오의 모양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